네, 안녕하세요. 전기공격소의 카미시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아마 전기공작소 저희가 이제 화재 감지회로 관련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있죠? 전압계나 불조심.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번 시간에는 시퀀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요.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FDL, FDR 해서 정호식 감지기에 왼쪽 오른쪽 있는 부분 감지를 해서 수동 조작 또는 자동 조작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던 시퀀스 내용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 부분이죠. 자, 근데 이번 시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제 PLC를 좀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원식 감지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이 큰 차이는 없지만 PLC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보이는 건물이 있죠. 예를 1층, 2층, 3층인데 각 층별로 화재를 감지해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 PLC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층별 화재 감지 및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모터를 구동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각 층별 있는 스프링쿨러를 동작하는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주어진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PLC 입출력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1층, 2층, 3층에서 뭐 HD1, HD2, HD3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접점이 들어오고요. 아마 이 부분이 요구사항에도 내용에도 있지만은 각 층별의 화재 감지를 또 사람이 감지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정원식 감지기 통해 가지고 센서 통해서 들어오는 접점이 P0부터 해서 P3까지 P2까지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버튼 PBR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층에 모든 스프링쿨러의 모터를 동작하기 위한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지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전류 개전기에 의해서 어떤 트립이 발생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PLC에서 동작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 부분에서는 FL1, 2, 3 각 층별로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층별로 점등을 해주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플리커 내용이 있고요. 출력 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각 층별 모터가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스프링쿨러에 층별 모터를 제어를 하는 출력 접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구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LCD 요 부분이죠. 자, 1부터 뭐 지금 4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3개밖에 없죠. 물론 이제 남는 접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4층, 5층이면은 각각에다가 더 추가를 하시라고 제가 비워놓은 구성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PLC 접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8입력 8출력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입출력 접점이 많은 부분이 있다면 더 높은 층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H1, 2, 3, 4 등등이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동 제작을 위한 푸시 버튼 및 그리고 정온식 감지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푸시 버튼 경우는 이제 각 층별로 화재 발생 시에 사람이 눌러서 화재를 발생했다는 여부를 통보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제 이런 FD 감지기 통해 가지고 센서나 감지기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선도 여러분들 좀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앞서 우리가 시퀀스에서 다룬 내용은 사실 이제 셀렉트 통해 가지고 수동이냐 자동이냐 동작 여부를 결정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그렇게 한다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누를 수 있거나 또는 이제 기계 이런 센서 통해서 화재 부분을 감지를 하는 부분을 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시퀀스적 내용이죠.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병렬 처리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퀀스에 보면은 뭐 PB1, PB2가 병렬로 하듯이 PB1과 FD1을 서로 병렬로 해서
PLC에 접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HD1, HD2, HD3이 됩니다. 예, 그 부분 이따가 잠깐 제가 기구 배치해 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선도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력 부분이 있죠. HD123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2번부터 자, 내용이 있습니다. 자, 1층 화재 시에 2층 MC도 동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옆에 뭐 예를 들어 가상의 건물이죠. 이제 하나의 팩토리 공장인데 1층, 2층, 3층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층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2층까지 여기 모터죠. 스프링클러 모터가 동작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3층은 아직 이제 1층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3층에서는 이제 스프링클러 동작할 필요가 없겠죠. 예. 하지만 이제 불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예,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부분이 이제 3번 내용인데, 자, 2층 화재 시에는 자 3층 MC 3도 동작한다라는 말은 2층의 화재 발생 시에는 3층도 스프링클러 동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1층은 할 필요가 없죠. 물론 추후에 이제 불이 번지게 되면 아래층으로 번지게 되면은 이제 HD1에서 감지를 하던가 아니면 사람이 감지해서 부시 버튼을 눌러 가지고 화재 발생 여부를 통해서 MC1을 동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번지는 부분이 많죠. 물론 뭐 아래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불이 번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층에서 화재가 발생나면 2층에 있는 MC도 즉 스프링클러 동작해야 되지만 3층도 혹시나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3층에서도 스프링클러를 동작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층에만 이제 불이 났어요. 이게 뭐 여기는 뭐 여기도 있는데 일단 3층의 화재 발생 시에는 이제 MC3 죠 3층에 있는 모터만 구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내용 보면은 단 1층 화재 시에 자 1층의 화재 시에 자 분명히 이제 1층에 화재가 발생되면은 1층, 2층 모두 MC1, MC2가 동작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시간은 제가 이제 설정 시간을 좀 적게 뒀어요. 물론 10초보다는 좀 길겠죠. 또 물론 이제 화재라는 게 또 급속히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설정된 시간은 좀 임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층 화재 시에 그래서 10초가 지난 후에는 MC 모두가 동작을 합니다. 즉 이제 1층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이제 설정된 시간이죠. 설정 시간 이후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층에 화재가 진압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1, 2, 3층 그 건물에 있는 모든 MC 스프링클러가 동작을 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3층에서 이제 뿌리게 되면은 그게 2층, 1층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제 설정된 시간 이후까지 예를 들어서 뭐 화재 진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층에 모든 스프링클러가 동작함으로써 빨리 또 불이 확산되지도 않도록 하고 진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스프링클러가 동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PLC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PBR이라는 이제 버튼이 있어. 지금 전체 버튼이죠. 이런 버튼을 통해서도 모든 MC가 동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1층에 만약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렇죠? 1층 화재 발생을 했는데 예를 뭐 감지기도 그렇고 또 이제 요즘 화재 발생을 알리는 버튼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불이 났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뭐 관리실이나 건물 밖에 있는 어떤 관리실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런 전체 버튼을 눌러 가지고 그렇죠? 모든 MC를 동작시켜서 스프링클러 동작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내용도 있어야겠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전체 버튼 PBR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과전류 계전기 트립시 이제 뭐 EOCR이니까 모터를 구동하게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전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화재 시에는 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평소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평소에 혹시 이런 과전류 계정기 트립이 발생한다, 과전 계정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그렇죠, 관리자에게 통보를 해서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플리커를 여자에서 플리커 동작을 통한, 근데 여기서 이제 옐로우 램프만 동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PLC에서는 이제 EOCR 트립이 걸리면 플리커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플리커 내용에서 와이어만 동작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잠깐 보면은 8번에 플리커 여자 및 부저 동작도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리커에 의해서 와이어과 부저가 동작이 처리가 되는데, 자, 여기 일곱 번째는 사실 이제 PLC 문제라기보다는 시퀀스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퀀스에서 뭐 설정된 시간은 없으니까 일단 와일만 깜빡이 동작을 하면 되겠죠. 플리커 동작을 하면 되는데, 일단 뭐 플리커 쪽으로 그 전원을 넣어서 플리커 여자 시켜주면 되는 문제죠. 근데 8번 문제에 보면은 모든 화재에 대한 경보를 위해 플리커 여자 및 부저 동작을 해야 돼요. 당연히 플리커에 당연히 여자를 시켜줘야겠죠. 여자 시켜주지만 플리커 즉 시퀀스상에서 어떠한 접점을 통해 가지고 부저 동작도 와일과 부저 동작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퀀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플리커에 A접, B접이 있죠. 예를 들어 뭐 B접을 와이어로 했다, A접을 만약에 부저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 플리커에서 이제 부저 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플리커 이제 A접에서 부저로 가는 부분, 거기에 우리가 이런 MC에 대한 접점들 있죠. A접을 연결을 해 두는 겁니다. 물론 이제 MC 1, 2, 3에 대해서 각각의 A접으로 병렬로 해서 부저 쪽으로 연결을 하시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굳이 A접, B접 구분이 없기 때문에 뭐 Y를 A접을 하셔도 되고요, 부저를 A접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부저 동작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 사이에 플리커에 대해서 아까 B접, A접을 했으니까 8번, 6번이면 6번에서 나와서 바로 부저 가는 게 아니라 부저 갈 때까지 그 사이에 이런 MC 1, 2, 3에 대한 뭐 동작 부분을 확인하는 A접을 병렬로 해서 결선을 하시면 충분히 8번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고요. 바로 9번째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각 층별 화재에 대한 알림 등으로 FL 1, 2, 3이 점등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1층에서 화재가 나면 FL 1이 점등하면 되고요, 2층에서 화재가 나면 FL2가 점등이 되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정원식 감지기죠. 그 FD 부분에서 자, 지금 없으니까 리미트 스위치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시퀀스에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10번째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자, 정지 버튼 PB0가 있는데, 자, 이게 누르게 되면 모든 MC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 발생이 이제 2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자, 2층에 이제 FL2가 점등이 되겠죠. 점등되고 MC2하고 MC3이 동작이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화재가 진압이 되고 했을 경우 이제 PB0를 한번 누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MC2, MC3은 모두 중지가 되겠죠. 혹시나 이제 MC 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설정된 시간 10초 이후에 MC 1, 2, 3이 모두 동작된다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PB0에 의해서 즉 정지 버튼 통해 가지고 MC가 중지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FL이나 내용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죠? 당연히 지금 점등된 상태에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누를 때 리셋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PLC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XGB로 PLC 내용에 대해서는 구성을 했어요. 그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불타고 있죠. 자, 사실 이러면 안 되죠. 항상 이제 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화재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특히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긴 하죠. 예, 모 지방에서 그 과전력 계정기에 어떤 문제에 의해서 화재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뭐 공장이나 이런 생산 또는 이제 빌딩에서도 각각의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지 대책 그리고 알람이라든가 특히 솔직히 좀 그래요. 예, 좀 그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솔직히 부저도 괜찮고요.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화재 발생 시에 뭐 예를 들어 뭐 주택가도 마찬가지겠죠. 예, 화재 발생 시에 좀 통보를, 예, 그렇죠. 사람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예, 경보음을 좀 발생을 해서 물론 이제 일반 건물에서는 뭐 소방 시설에 대해서 이미 다 되어 있는 걸 압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주택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예, 설치상 이런 경보음 설치를 좀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뉴스 보고 꽤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네요. 자, 아무튼 이제 PLC 내용 한번 요 내용에 맞춰서 동작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 제가 작성한 PLC 내용이고요. 요 내용인데요. 한번 예, 물론 XGB 예, XG 5000으로 이제 제가 직접 금방 짰습니다. 자, 이 내용 보고 한번 비교를 할게요. 여기 이제 PLC 입출력 부분이 있죠. 자, 여기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 XGB 이제 22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준을 한 거고요. XBC죠. 여러분들 이제 모델에 맞게끔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22 기준일 때 요 앞이 입력이고요. 요 뒤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8개씩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부분이 P0예요. 그렇죠? 표기가 되죠? 요 맨 끝에가 P7, 여기 지금 EOCR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출력 부분 내용 보시고요. 처음에 이제 사실 1층부터 이제 하려니까 좀 그래가지고 3층부터 하겠습니다. 예. 3층이면은 지금 HD3이죠. 그래서 P2번입니다. P가 들어오면은 자, 제가 P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자, 우선 맨 밑에가 MC 지금 3층이죠. 3층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C3가 지금 동작을 하죠. P47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플리커 당연히 제가 여기 보면은 8번에 모든 화재에 대한 경보를 위해 플리커 여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뭐 부저는 이제 사실 플리커에서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일단 플리커 여자가 되고요. 그리고 3층 FL3이죠. 그래서 P42가 지금 점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면은 한 가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성할 때 HD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푸시 버튼, 예를 들어서 뭐 3층이면 푸시 버튼 3번, FD 3번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병렬로 해서 예, 요 부분을 이제 HD 3을 구성을 했는데요. 자, 푸시 버튼이 있어요. 푸시 버튼 눌렀다. 자, 그럼 3층에 화재가 났는데 사람이 갑니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푸시 버튼을 자, 눌렀다. 자, 눌렀다 떼더라도 어떻습니까? 동작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죠? 뭐 감지기도 마찬가지. 감지기와 뭐 접점이 붙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만, 자, 아무튼간에 이제 어떤 신호가 왔어요. 화재 발생된 신호가 왔는데 푸시 버튼을 예를 들어서 제가 눌렀습니다. 누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눌렀다 떼더라도 그렇죠. 동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떼더라도 예, 그래서 모터라든 부분인가 그 플리커 여자 그리고 이제 점등되는 부분 3층의 화재 경보 등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3층이죠. 4번에 3층 화재 시에 3층에 있는 MC 동작하고 플리커 예, 떼더라도 이제 램프 부분도 점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했는데 제가 푸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3층에서 예, 연기도 나고 불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푸시 버튼 누르고 있다가 예, 뭐 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눌렀다 떼더라도 이제 요 부분이 예, 아시겠지만 자기 유지 부분 예,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자, 마찬가지 이제 제가 정지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 이제 뭐 어느 정도 3층에 화재가 진압이 됐다. 예, 소거가 됐으면
P6이죠. 이 부분을 이제 누르면 한번 누르면 보시면 자 MC 중지되고요. 그리고 플리커도 이제 바로 소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등은 계속 켜져 있죠. 예, 등은 계속 켜져 있고요. 왜냐면 지금 10번에 보면은 정지 버튼 PB0를 누르게 되면 모든 MC는 중지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중지는 돼요. 예, MC 중지되니까 당연히 모든 화재에 대한 경보에 대한 플리커도 소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FL3이죠. 자 FL3이 소등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MC를 중지하라고 했어요. MC 중지하라고 했죠. 예, 물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플리커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사실 이제 화재 경보를 위해서 하니까 사실 정지 버튼 눌렀다는 말은 사실 화재가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PL3을 소등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성이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자 그리고 이제 눌러서 소등돼 버리면 사실 이게 지금 현재 MC 중지를 위한 버튼이죠. 한 번이. 근데 두 번째 눌러서 리셋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FL3을 그냥 점등된 상태로 있게끔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다시 정지 버튼 두 번째 누르면 그때서는 램프가 소등이 되죠. 자, 그 부분이 이제 3층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층에서는 MC3만 동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2층에서 2층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 누르게 되면 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눌렀다 떼더라도 당연히 동작 부분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래 보면 MC 지금 2층 화재 시에는 2층에 있는 MC2도 동작하지만 MC3도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터가 동작을 하고요. 플리커 여자되죠. 그리고 나서 PL2 점등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이제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을 한번 누르면 모터 중지가 되고요. 떼더라도 그리고 플리커 소자가 됩니다. 하지만 PL2는 점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직 리셋을 안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일단 이제 1층을 할 건데요. 1층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1층 화재 시에 이제 MC1, 2가 동작을 할 겁니다. 스프링클러 부분이. 그런데 이제 5번은 보면은 1층 화재 시에 일정 시간이죠. 여기서는 10초로 했는데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만약에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바로 MC1, 2, 3 모든 스프링클러 부분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1층에 만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떼더라도 상관없죠. 자, 이 상태에서 10초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을 누르면은 당연히 MC 중지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당연히 리셋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한 번 더 다시 1층에 화재가 발생했다. 즉 HD1이 접점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 일단 동작을 하죠. 10초가 흐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가 좀 늦게 세야 되나 봐요. 일단 10초가 지나면은 지금 MC 1, 2, 3이 모두 점등이 되죠. 즉 스프링클러가 일정 시간 지날 때까지 화재 진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 있는 전체 스프링클러 부분이 동작을 하도록 모터를 구동을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화재 참 이러면 안 되겠죠. 빨리 진압이 돼야 되는데, 자, 일단 화재 발생이 이제 진압이 되고, 그래서 제가 정지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똑같이 이제 MC 부분하고 플리커 소자가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리셋이 됩니다. 자, 요까지는 이제 뭐 사람이 판별하거나 이런 감지기 통해 가지고 모터를 구동한 내용이죠. 자, 근데 전체 버튼도 있어요. 이 부분도 전체 버튼 누르면 당연히 MC가 모두 동작이 돼야 되겠죠. 자,
저게 지금 PB5죠. PE5죠. PE5를 누르면 MC 동작을 합니다. 자, 사실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MC하고 플리커가 여자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층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겠죠. 그렇죠. 자, 반면에 이것도 떼더라도 상관없죠. 푸시 버튼을 만약에 이제 제가 뭐 화재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자가 푸시 버튼을 눌렀다 떼더라도 이제 모터 3개가 모두 구동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겠죠. 당연히 전체 버튼이니까 푸시 버튼에도 마찬가지 자기 유지를 걸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상태에서 이제 정지 버튼을 누르면 모두 꺼지겠죠. 그리고 이제 자, 제가 한 번 눌렀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전체 버튼 눌러본들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이제 2번 눌러야지만이 리셋이 되니까 내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죠. 만약에 3층에 화재가 났는데 또는 2층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2층에 화재가 났는데 불길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를 다 동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PBR이죠. 전체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 부분 다 MC를 동작할 수 있게끔도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떼더라도 상관없겠죠. 버튼이기 때문에 자유유지 걸어놔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 정지 버튼 한 번 눌러주고 2번 눌러주면 리셋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EOCR 부분이죠. EOCR 부분 들어오면 당연히 플리커만 여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리자 통해 가지고 YL 동작을 보여주면 되는 내용이죠. 자, 물론 이제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설명도 그렇고 내용이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시퀀스도 지금 통해서 동작 검사를 해본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이제 작성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실제 지금 제가 PLC는 실제 PLC 넣어가지고 확인도 해봤어요. 잘 동작합니다. 자, 사실 이거 PLC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뭐 한 코드가 레더가 한 50라인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도 이제 차근히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HD 부분 있죠. HD 접점 부분 뭐 푸시 버튼, 그러니까 1층은 푸시 버튼 1, FD 1, 감지기 1하고 푸시 버튼으로 묶어서 접점을 넣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베이스 구성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EOCR, MC 3개 각각의 모터 부분이죠. 스프링클러 동작하는 층별 1층, 2층, 3층이 되고요. 여기 이제 푸시 버튼 사람이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정호식 감지기 대신해서 리미트 스위치 넣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딴 건 아니고 이제 여기 1번에 1층 같은 경우에 요 이제 PB1 푸시 버튼과 FD1을 결합해서 이제 여기 접점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사실 뭐 4번, 3번, 4번, 3번 이제 공통으로 해서 입사 그라운드로 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3층을 한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층이 P2번이죠. P2번 결선한다 하면 접점 구성을 이렇게 묶어서 해서 이 내용이 PLC에 이렇게 P2에 입력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요거는 이제 묶여 가지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묶어서 얘는 요 그라운드 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 3층 쪽 해봤는데요. 요렇게 이제 사실 병렬로 해서 신호가 즉 푸시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FD죠. 뭐 리미트 스위치 내용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FD가 들어와서 병렬로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오면은 접점 신호가 들어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바꿔놔야겠네요. 제가 왜 이걸 냈을까? 아무튼 제가 FD 1, 2, 3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이 부분 내용은 정리를 해서 저희 이제 카페에다가 카페 여기 카미시로 전기 시퀀스 여기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 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요. 뭐 본인도 PLC를 한번 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PLC 레더도는 절대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요청하시면 뭐 제가 이제 그분에 한해서는 이제 보내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직접 이런 PLC 구성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예,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진짜 뭐 잠깐 보자면은 지금 뭐 요거는 거의 1, 2, 3, 4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다만 이제 5번 있죠. 여기서 1층 화재 시에 10초 후니까 이제 타이머 명령어, 뭐 온딜레이기 있죠. 뭐 TON, 뭐 XGB 같은 경우에, 예, TON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 이제 PB0를 이제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카운터하죠. 예, 뭐 간단하게 CTU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분이 있고요.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들어오는 부분 있죠. 예, 푸시 버튼이 있기 때문에 푸시 버튼에 대해서 우리가 눌렀다 떼더라도, 예, 그쵸, 신호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버튼 내용도 자기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다음 시간 또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동작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EOCR 부분 있죠. 요거 사실 EOCR 플리커도 여자지만, 예, 다른 여기 접점 통해서도 플리커가 여자가 됩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8번 있죠. 7번 8번인데, 자, 요거 YL만 동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플리커 여자 BL 동작도 하도록 시퀀스 상에서 결선을 할 때 각각의 MC의 A접이 있죠. 그걸 병렬로 해서 결선을 하시면, 예,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고요. 가끔 이제 화재 관련된 뉴스 이런 내용 보니까 사실 다른 사고에 비해서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인명적 재산적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예,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화재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요. 언제나 자나깨나 불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더 PLC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